일본에 의해 근대 조선 산업이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방향을 바꾸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울산 방어진에 수산업 전진기지를 구축했던 일본인 나카베 이쿠지로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는 그의 수산회사 소유 선단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근대식 조선소를 방어진에 설립하였습니다. 1929년의 일입니다. 이 사례를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이번 강의 말미에 얘기할 해당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한국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나카베 이쿠지로는 원래 일본 세토나이카이의 선어운반업자였습니다. 선어운반업이란 어선이 고기를 잡으면 이를 옮겨 싣고 항구의 공판장이나 판매처로 신속히 나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냉동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으므로 잡은 고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수산업 성패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는 190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증기기관이 아닌 8마력 석유 발동기를 장착한 동력 운반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침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건업박람회에서 미국산 발동기가 달린 선박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동력 운반선을 갖게 된 나카베는 선어 운반업계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수산물 유통업체 하야시간의 상점을 설립하여 단기간에 일본 3대 수산업자의 한 명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나카베는 1907년부터 한국 연안어업에 진출하였고 1915년 하야시간의 상점의 본점을 시모노세키에서 방어진으로 옮겨서 근거지로 하였습니다. 사실 방어진은 일본인 이주 어민들이 정착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 방어진은 일찍부터 일본 오카야마, 시마네, 후쿠오카의 어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였던 지역입니다. 1923년에는 70여만 엔을 들여 대규모 방파제 공사를 시행, 1928년에 완공하면서 동해안 대표 어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제시기 일본인 이주어촌으로서 방어진은 어획고가 전국의 10%를 차지할 만큼 번성했고 여기에 힘입어 1937년에는 울산군 중심지인 울산읍에 이어서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속의 번영하는 일본인 어촌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해방 직전까지도 인구가 3만에 달하여 울산의 중심지인 울산읍보다 호구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세금도 울산군 내에서 가장 많이 내었기 때문에 방어진읍은 한때 울산군청과 울산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 유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방어진 거주 일본인들이 주도한 것입니다. 일제시기 방어진은 조선 제1의 수산기지로 일본인 이주어촌의 성공적 사례였기 때문에 역대 총독 및 정무총감의 초도순시 지역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고위관리들이 방어진항을 이용해 일본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어항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한일 간 연락거점 역할도 하였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나카베는 방어진에 거점을 잡은 이후 1910년부터 1920년대에 걸쳐 한국 수산업계의 1인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방어진의 번성은 사실 나카베의 수산업 기지로서의 사업적 성공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카베는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동력선을 사용하였으며 운반선에 투입한 것은 물론 조업하는 어선에도 동력선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1918년경 방어진에 거점을 두고 동력선을 이용한 남해안 고등어 건창망 어업에 진출한 것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건창망 어업이란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서 포획하는 어법으로 신속하게 어군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빠른 동력 어선이
필수적입니다. 낙가배가 방어진을 거점으로 고등어 건창망 어업에 뛰어든 계기는 야마구치현 수산시험장인 선학호가 방어진에서 고등어 건창망 어업 시험을 시도하여 호성적을 거둔 것 때문이었습니다. 건창망 어업을 계기로 어업에서 선박의 성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낙가배는 방어진에 조선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의 어업기지인 방어진에 조선소를 두어 그가 거느린 선단의 성능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어선의 확대를 노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국 연안에서의 어업 활동이 주력 사업인 이상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연간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1929년 방어진 철공조선 주식회사라는 조선소가 자본금 10만엔으로 방어진항 한쪽 모서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방파제 안의 공유수면 약 1,000평을 매립하여 조선소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편의상 방어진 조선소로 부르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한국 내 조선소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했습니다. 아들인 낙가배 겐키치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공장 설비를 크게 조선소와 철공소로 나누었는데 조선소는 목조 어선의 건조, 철공소는 어선에 장착할 소형 발동기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1929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방어진 조선소는 낙가배가 하야시간의 상점의 이름으로 소유한 어선 선단에 필요한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담당했고 동력 어선의 건조가 가능했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을 언제 얼만큼 만들었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야시간의 상점 어선 선단에 필요 선박 건조 및 수리 외에 외부에서도 선박을 수주하여 건조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어진 조선소는 10년이 지난 1938년에는 자본금을 20만엔으로 증자하였고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1939년 시점에는 200명 이상의 직공을 거느린 한국 최대의 조선소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30년대 후반은 낙가배의 방어진 조선소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방어진 조선소의 경영 성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어진 조선소는 손실이 발생한 1936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평균 20%의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930년대 한국 내 기업 전체의 평균 이익률도 15% 이상으로 공업화 및 중일전쟁의 전시특수로 인한 경기 화랑이 기업의 영업성적 호조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성적이 좋아지면 배당이 높아지고 이것은 다시 주금 불입 내지 증자라는 형태로 자금 유입을 활발하게 하여 그 자본을 통한 시설 확장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게 되는데 방어진 조선소도 이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방어진 조선소는 높은 기업이윤 달성으로 전국 회사 기업의 배당률 평균을 2배 정도 웃도는 10%의 고배당을 실현하였고 32%의 이익률을 달성한 1930여 년 하반기에는 무려 15%의 고배당을 실현하였습니다. 1936년 하반기 갑자기 발생한 손실로 1937년까지 무배당을 실시하고 이윤의 전부를 사내 자금으로 보유하였지만 1938년부터는 고이윤, 고배당, 증자의 호황구조로 복귀하여 하반기부터는 이전 수준인 10%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방어진 사람들은 방어진 조선소를 방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철은 방어진 철공조선의 약칭이며 방어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낙가배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소유 어선을 군부에 자진 헌납하고 생선을 무료로 군납하는 등 전쟁에 적극 협력하였고 그 공로로 일제로부터 훈사 등의 상훈을 받았습니다. 주력 사업 기반이 한국에 있었지만 그는 일본인이었고 마지막까지 일본 제국주의 국책을 받드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방어진 조선소도 제국 국책에 따라 태평양 전쟁기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선박의 대규모 양산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였고 자본금은 1944년 150만 엔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1929년 10만 엔으로 시작하였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 본다면 15년 정도의 15배로 조선소의 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시계획조선에 대응하여 설비 투자를 통한 조선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전쟁은 식민지 조선 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선박은 섬나라인 일본의 입장에서 제국의 혈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핵심 군수물자입니다. 따라서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식민지인 한국 내 조선소에도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어진 조선소는 해방 후 기속재산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에 불화되었습니다. 1960년 청구조선공업사로 조선소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에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조선소 명칭도 변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이름은 2007년 세광중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파산으로 청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민지기 일본인 수산업자 나카베가 설립한 지 8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철거된 조선소 부지에 요양병원 등이 들어섰고 약간의 조선소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